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최대 128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 뉴스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관련된 선고가 있었죠. 이 뉴스가 뭐 축구 얘기에 오늘 뭐 증시가 또 뜨거워가지고 증시 뉴스에 또 다양한 뉴스들 뒤로 밀리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선고가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비상계엄에 대한 명분으로 북에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이 부분을 재판부가 특검에서 구형 30년 했었는데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김용현은 구형보다 더 높은 30년을 선고했고 그 외에도 방첩사 여인영에게도 또 중형을, 그리고 드작사의 김용대에게도 형을 선고했는데 드작사 김용대는 집행유예 5년이 나왔더라고요. 이건 네. 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그럼 같아요.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었는데 요 의미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 굉장히 저는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하고요. 처음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 공소유지가 되니 안 되니였지만 정확하게 대한민국 법원이 인정한 건 윤석열이 불법 계엄 내란을 획책하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인 대한민국의 안보상 위중한 상황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군 통수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획책했다라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정당성을, 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한을 자극해서 우리 군과 우리 국민에 대한 무력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한민국에 선출된 최고 권력인 윤석열이란 자가 이런 선택을 했습니까? 이거는 법원이 증거와 증언으로 다 인정한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 했다 생각합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참 판결을 잘하셨다. 왜냐하면은 실제 뭐 윤석열 지금 무기징역 선고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30년을 하든 뭐 10년을 하든 상관은 없겠지만 아니 이 재판을 지금 왜 하는 겁니까? 난 이게 뭔지도 모르겠네 지금. 진짜 비슷해. 검사 오라 그래. 여기 왜 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도 많아가지고. 네. 근데 어쨌든 그래도 재판부가 되게 빨리 결정을 내려줬고 판결을 해줬고, 특히 이 김영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를 결국에는 30년을 선고를 해주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줬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재판부들이 정말 열심히 판결 잘 해주시고 계시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말 오히려 드리고 싶고, 정말 한심하다 윤석열. 저는 정말 한심하다. 이 선고의 의미를 몇 가지 좀 짚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이 비상계엄 그 내란 사태를 두고 일각에서는 뭐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도 않았는데 뭘 갖고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이 작자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고작 자신들의 권력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그 비상계엄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했다. 정치인 뭐 체포조 등등 얘기하면서 뭐 이름 알려져 있는 사람 누구 몇 명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온 국토를, 온 국민을 쑥대밭을 만들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 뭐 제가 방송에서는 이런 표현 잘 안 썼는데 이 미친놈입니다. 진짜 그 광인이죠. 그렇잖아요. 광인이에요. 예. 광인이라는 고급스러운 표현이 있었구나. 아니 게다가 이게 정말 왕자. 정말 광자. 2024년 12월 1일에 이걸 결정한 게 아니라 네. 정말 그러니까 직위원의 판단도 너무 잘못됐잖아요. 예, 직위원의 판단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판단이냐라고 또 이 재판 하나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이제 드작사령관 얘기했지만 이게 이런 거예요. 드작사를 처음 만든다 그랬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그치. 왜냐하면 각급 부대에 드론 관련된 대령급 이제 말하자면 그렇죠. 그 지휘관. 지휘관들이 다 있는데 왜 갑자기 이거를 만드냐고. 드작사를 처음 만들 때 무슨 사령관을 누가 할 거냐 이런 거가 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맞아요. 일단 무조건 띄웠죠. 띄웠어요. 그러면
드작사를 띄운 이유가 이 목적 때문이었다라고 하면 그 드작사를 기획했을 때 단계에서부터 모종의 모의는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몇 월 며칠 북한에 이걸 보내자 이건 아니더라도 이 기구를 군에서 사령부를 만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에서도 몇 명이 질의를 했어요. 이걸 왜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비상계엄이나 이런 거 북한을 도발한다 이런 생각은 안 했고 상상도 안 했었지. 네, 그냥 이거를 굳이 왜 하는 거냐라고 설명을 하라고 그랬는데 설명을 잘 못했어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까 지겸 말씀하신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이거는 사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판결은 보면 이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사실상 변호를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내란보다 더 심각하게. 그리고 윤석열도 그냥 울었다는 얘기도 예, 있습니다. 윤석열도 굉장히 불성실하게 나는 뭐 그 일 자체를 모르겠다. 그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 뭐 이런 식으로 일관했다고요. 나왔구나. 그래서 재판부가 아까 속보로 나오는데 보는데 특검의 공소장을 거의 다 인정했어요. 공소를. 예. 그러니까 반론을 사실상 포기했던 재판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이게 인정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북한의 도발을 기획해서 국가 비상 상태를 선언하고 이래서 계엄을 하려고 그랬다. 이러면 이게 이제 반란죄 아닙니까? 반란죄는 사형밖에 없어요. 그렇죠. 군형법상 반란. 네, 군형법상 반란죄는. 근데 그러면 그걸로 가는 중요한 말하자면 빌드업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알겠지만 일반 이적죄라고 하지만 외환 얘기를 했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했었죠. 그러니까 외환이라는 게 법적으로 이게 성립이 되려면 그쪽 북한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이제 북한이랑 뭔가 내통이 돼 있었어야 네.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일반 이적을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이 모든 조건들을 다 충족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나온 무기징역 그 이상의 형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끔찍한 일을 시도했던 것들이고 여기에 대한 재판부의 첫 번째 판단이 나온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인데 뉴스 순서로 보면 좀 밀려 있다. 밀리죠. 한참 밀려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판결은 저는 의미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윤석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판결들이 계속해서 유죄로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뭐 무죄 나온 거 함께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게 저는 지기현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뭔가 좀 면피를 하고 좀 타협을 하는 판결을 저는 내렸었다고 보는데 이게 이제 항소심에 가 있잖아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지금 판단하잖아요. 저는 거기에서 이게 전부 다 이 지기현 재판부에서 잘못했었던 부분들을 전부 다 바로잡아주는. 유죄를 만들어주고 바로 잡아주는 법리를 사실은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주는 판결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예.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뭐 어찌 보면 종합판이라고 보는 게 그 본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된 그렇죠. 재판, 지규현이 했던 그 재판에 항소심이 될 테니까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좀 봐야 되고요. 앞서 우리가 선거 얘기하고 여론의 얘기를 할 때 내란 청산이라는 것이 적어도 2030 한겨레 오늘 FGI 내용으로 보면 지난 대선에서 내란 청산은 끝이 난 것이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1년에 대한 평가다라는 생각을 2030들이 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그 내용과 실제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란에 관련된 처벌 부분은 분명히 좀 따로따로 짚을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얘기를 해봤고 또 하나 재판 관련해서 얘기할 게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재판하고 있는 거죠. 네네. 예. 이화영 전 부지사가 피고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예를 들면 연어 술밭이 있었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게 허위 사실이다라고 주장을 한 사람들이 이걸 고발했고 그게 재판이 되는 거. 검사들이 위증죄로 기소를 한 것이고. 위증죄로 이게 법정이나 국회에서 말한 게 위증이다. 예, 예. 근데 그거 하나만 재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쪼개기 기소를 김성태 씨가 했는데 그 쪼개기 기소를 한 이유가 이화영 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부탁했기 때문이다. 이제 이 부분이 하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외국한 거래법 관련해 가지고 공소권 남용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첫날 이 배심원단 확정하는 내용들까지는 좀 살펴봤었습니다. 뭐 너 유튜브 뭐 보니? 라고 물어보고 뭐 본다 그러면 너 빠져. 뭐 이게 이제 미안하게도 뉴스다이브에게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우리가 물어봤는데 그러셨어요. 펜앤마이크 보시니까 이제 막 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배심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배심원들 원래 500명한테 보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한 50명 정도가 이제 답변을 보냈어요. 나는 대학 나왔고 나는 대학을 안 나왔고 나는 직업이 뭐고 이렇게. 그럼 이제 그분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처음에 재판부가 물어봐요. 우리 이 사건 열흘 동안 할 거다. 아침부터 밤 12시까지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겠냐 못하겠냐. 그래서 못한다고 한 사람은 다 제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이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 측하고 변호사 측이 하나씩 질문하는 거야. 근데 이제 번호를 뽑아요. 배심원들 번호를. 예. 그래가지고 다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한 10명 정도는 이제 그 배심원들이 앉혀놓고 검사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너는 어제 저기 일관되게 그 뭔가 진술을 하는 사람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진술이 바뀌는 사람하고 누구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고현준이가 저는 뭐 일관되게 생각한 사람, 일관되게 진술한 사람이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면 내가 검사면 고현준 씨를 배심원으로 놔두겠어요, 안 놔두겠어요? 놔두겠지. 놔두겠지. 그러니까 자기는 변호사니까 대답하지 그러니까 말아봐. 고현준 나 이거 일반이니까.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에서 봤어요. 아, 그랬구나. 배심원들 배척하고 하는 거를 어. 저 사람은 밥을 뭘 먹는다, 몇 시에 누굴 만난다 이런 것들을 그 법정 근처에서 보고 막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나한테 식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검사들이 얘는 안 되는 사람, 얘는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얘는 놔둘 사람 이거 막 정한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판사가 보기에 검사 측에서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람을 빼달라고 했는데 이유가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한테 물어봐요. 저 사람 빼라고 했는데 괜찮냐? 예. 근데 우리가 싫다 그러면은 사실은 판사가 이제 딱 판단해서 이 사람 뺍니다 안 뺍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이 또 예. 있고 또 하나는 무조건 우리가 반대하거나 말거나 저쪽에서 빼고 싶다 그런 사람은 또 무조건 빼게끔 돼 있고 이제 그게 있어요. 4개씩 이제 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그렇게 질문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김한에게 물어보는 거지. 펜앤마이크, 고성국 TV, 전환길 TV, 그다음에 뭐 뉴스다이브, 겸공, 매불쇼 어떤 거 보세요? 대답해요. 아무것도 안 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아무것도 안 봅니다라고 대답하더라고. 그리고 그 중에 겸공 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 아 있었어. 배척. 그 사람은 검사 중에서 제일 배척 이런 식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나는 하나 물어본 게 나도 너무 웃기지 재밌었지 않아요? 내가 물어본 거는 이런 거였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에게 유리하게만 나오면 이제 과정이 어때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이거 물어본 거지. 뭐 뻔한 질문이긴 그렇구나. 하지만. 그럼 거기다 대고 이제 장혜미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는 결과가 나한테 유리하게 나왔으면은 과정을 조금 융통성 있게 판단해야 됩니다라고 대답을 해줘.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내가 뽑겠어요, 안 뽑겠어요? 변호사 입장에서. 그 이화영 변호인 입장에서. 뽑는다. 안 안 뽑지. 뽑는다? 왜냐면 나 사실 잘 박상영의 모르겠어. 주장이 그거잖아. 박상영이 중간에 과정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지금 그 결론을 내는 거죠. 저분 아니, 이상한데 아니, 좀 변호사 아닌 것 같은데. 변호사를 할 수 있는데 배심원은 못 하겠다. 아니 변호사가 저런 판단하면 안 돼요. 난 사실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네. 방청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네. 10명을 다 뽑아요. 근데 그 중에서 7명만 본 배심원이고 5명은 예비 배심원이에요. 근데 누가 예비 배심원인지 아무도 몰라. 판사도 몰라. 우리는 뽑아는 놨는데 그 밀봉에다 가지고 안 보고 이제 밀봉에다 번호만 집어넣어놓고 판사도 몰라, 변호사도 몰라, 검사도 몰라, 본인들도 몰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제 유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제 이걸 보면서 조금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만 복잡하구나. 어쨌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거 자체는 뭐 과정은 드라마틱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러네요. 지금 이게 뭐 현장 검증도 예정이 돼 있고 증인 신문도 예정이 돼 있는 부분 뭐 여기 김성태, 박상영 이런 사람들 다 증인으로 나올 거고요. 근데 박상영은 증인들이 나온다는 말씀 아직까지 안 하고 있고요. 아, 그래요? 설주환 변호사는 원래 월요일 날 증인 예정이 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제가 월요일 날 갈 건데 월요일 날 현장 검증이 또 있어요. 그래요. 네, 그 현장 현장 면접 검증은 그 수원지검 수원지검. 1313호. 네, 그런데 이제 현장 검증하는 건데 어. 우리가 그 얘기했던 진짜로 이 소주 3병과 물을 살 수 있는지 편의점에서 하는 그런 거 그 있잖아요. 체크를 해본다는 거죠. 그거는 안 하기로 했어요. 아. 그거는 왜 안 하냐? 이미 국정조사에서 다 했잖아.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언제 결론이 나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다음 주 금요일 날 마지막으로. 자, 그날 안 되면 결승판이구나. 밤새서도 하기로 했어요. 자, 국민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관련 재판. 우리 노영희 변호사가 이제 직접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이면 저희 방송이랑도 아니죠. 다음 주 금요일 밤에 나오니까 저는 낮 시간에. 그날 여기 방송에 못 올 수도 있어요. 어머. 근데 나왔다가 다시 글로 갈 수도 있어요. 전화 아직 연결할게요. 자, 오늘 금요일에 함께했던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오후 3시 반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비교원 광고입니다.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사용하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48만 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 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 원, 최대 128만 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하시면 최대 30만 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 가입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이 가입을 한다면 한 사람당 4만 원짜리 모바일 상품권 무제한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도 철저히 있고요. 한 건의 보안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에서 포털에서 비교원 검색하셔서 상담 신청하시거나 전화 1670-2571을 통해서도 상담 신청이 가능합니다.